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거래를 마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 전해드리는 시장의 재발견의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증권사에서 이메일이 와서 열어봤는데요. 결국 증권사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이유야 어찌됐건 외국인들 오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더욱 종목과 업종별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70분 동안 전략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헌터스탁의 박원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원재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가는 게 목요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요? 매주 목요일만 나오는데 네. 상당히 요새는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좀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요새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일주일이 좀 빨리 가죠. 맞아요. 네. 헌터스탁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방송을 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저희 방에서는 주식 투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매매해서 수익 나는 거 잘 못 봤다.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트렌드 팔로잉을 하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온다. 트렌드가 안 보일 때에는 싸게 사는 거 블래시 전략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에 수소차 트렌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난 연말부터 이 수소차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트렌드일 확률이 많고 이런 트렌드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계좌의 20% 정도는 수소차를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한 달째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게 숙달만 되면은 정말 하루 종일 시장에 앉아서 호가창 지켜볼 필요도 없이 저희 방에서는 그래서 방송을 많이 안 합니다. 아침에 시황 방송과 보유 종목 간단 진단,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정도를 짚어주면은 네. 아침에 한 30분 정도 시황 방송하고요.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또 간략하게 중간 변화, 마감 때 또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면은 네. 하루에 그저 방송 한 4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종목이 딱히 바뀔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수익이 쌓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다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데 네. 이걸 게임하듯이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장이 좋을 땐 물론 좋습니다만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나서 네. 수익이 안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 방에서 한 1년 또는 한 2년 정도 훈련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숙지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굉장히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디지털조선TV 함께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네이버TV, 페이스북에서 디지털조선TV 검색하신 후에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각 채널별로 실시간 채팅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도 들어오셔서 벌써부터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황 분위기가 어떤지 분위기부터 살피고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0.5%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10.70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2139.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1.07%, 7.42포인트 오르면서 703.04, 네, 700선을 회복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살펴봅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외국인들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하는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금 힘을 내면서 2%대 오르고 있고요. 주당 850원 오르면서 42,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네, 오늘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되면서 6%나 오르고 있습니다. 주당 4,200원 오르면서 6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난티 최근에 매섭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좀 쉬어갑니다. 5%대 약세 기록 중이고요. 29,350원, 3만 원을 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흐름 살펴봅니다. 네, 거래소 일단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오늘 증권주가 강합니다. 3%대 강세,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지수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 업종 상승 업종이 훨씬 우세하고요. 오락문화 업종은 조정받습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유통주가 오늘 강합니다. 업종지수 3%대 강세, 그리고 제약주가 동반 강세 보여주면서 제약업종은 또 오늘 2%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프로도님께서 1등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소수아님께서 오늘 유튜브 서버 문제인가 보네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네, 처음에 좀 유튜브 스트리밍이 안 나왔었죠. 네, 혹시 앞부분 놓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종료 후에 다시 보기로 앞부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유경 아나운서님 머리 자르셨네요. 인형 같은 비주얼. 프로도님 감사합니다. 소수아님과 프로도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제 3시 40분까지 70분 동안 생방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인사 나누시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부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전문가와 함께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다시 또 이렇게 힘을 내주네요. 외국인도 매수하고. 사실은 저는 1월 첫째 주 지나서 EM으로 자금이 들어오더라.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마 트렌드로 맞아요.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몇 번이나 주셨죠. 그리고 네. 이제 그걸 지난주에도 확인이 됐으니 이제 노졌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한 단계의 이제 쉴 자리는 왔는데 네. 오늘 2137을 강하게 뚫으면서 아마 121선까지 가는 모양새를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2160까지는 갈 텐데 이제부터는 숨고르기를 좀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 투자가 힘든 게 처음에는 확신이 안 들어서 못 쫓아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확인이 되면 이제 몸이 달아올라서 이제는 막 사고 싶어지죠. 네. 막 사고 싶어서 이제는 말 한번 처음에 수소차 작년 12월 말에 20일부터 제가 사라 했을 때는 못 샀다가 이제는 막 사고 싶어져요. 네. 이제 조금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쿨다운이 좀 필요하고 네. 어차피 이제 월말 되면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미중 무역 협상, 브렉시트, 경기 하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텐데 네. 제가 지난주에 빠른 순환매가 있으니 자기 자리 기다리면 다 돈다 그랬죠. 결국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돌면서 순환매가 다 돌았습니다. 네. 어제는 중국 소비주가 돌았었죠. 그래서 순환매도 한 바퀴 다 돌고 그래서 이제는 속도 조절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도는 게 이제 증권주예요. 네. 증권주가 오늘 돌아서 우리 포티에서도 예전에 본방에서 얘기했던 교보증권을 추천을 해서 이제 본방 포트에 넣었었는데 네. 이렇게 돌고 돌는 순환매 속에서 다음 방향을 이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제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추세와 수평을 봐야 되는데 직전 수평이 2136이었는데 오늘 그걸 뚫었어요. 네. 뚫었는데 그 뚫는 힘이 프로그램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그램의 비차익은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12월 만기 끝나고 계속 비차익이 들어옵니다. 비차익을 보시면 거의 1,000억 단위로 들어오다가 하루 1월 2일 날 장이 밀릴 때 200억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로 돌리면서 2,000억 들어오고 어제 사실은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1,000억 이상 팔아서 역시 좀 쉬어가나 했는데 오늘 바로 돌려놔서 네. 시장 외국인은 역시 조금 더 갈라내는구나. 그러면 왜 이럴까 도대체. 네. 예, 일반 투자자들이 이럴 요인이 잘 없어 보이지 않아요? 뭐 경기도 안 좋다래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증권사에서 네. 분석을 했던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러니까 왜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선진국 시장에 보다 좀 더 매력이 있어서? 아니면 계속 자금을 배분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달러 위주의 자산 배분에서 이젠 달러 외에 비달러 자산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만의 시장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주춤거리면서 작년 한 해는 미국 외의 시장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글로벌 자산이 부동산이 주춤하고 미국 외의 자산의 자산 배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이머징이다. 특히 중화권 시장이 매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그 브라질 같은 증시는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자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산 리밸런싱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하려면 보통 분기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1, 4분기까지는 리밸런싱이 진행될 거고 그런 지수는 걱정하지 말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잘 집중하고 그중에서 쌍두마차인 수소차와 남북경협은 끌고 가고 나머지는 순환매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이제는 한번 시세가 바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쉬어갈 틈이 됐기 때문에 이젠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눌림목 자리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여전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을 찾으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을 찾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네. 이제 밸류 대비해서 좀 쌌던 종목들이 다 올라와요. 뭐 하드웨어 쪽에서도 뭐 예전에 하나 머티리얼즈 얘기했다가 바로 네. 미끄러져 손절 처리됐는데 네. 바닥에서 벌써 엄청 올라오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무너진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제지주도 요새 다시 올라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작년에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밀린 면이 있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반기 동안 펼쳐질 확률이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이제 그런 종목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채팅으로도 무로기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가 한가하여 본방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유경 앵커님, 박원지 전문가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트 99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100개를 채우려고 눌렀더니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가지고 네, 채팅에서 나가지더라고요. 혹시 네이버 채팅을 통해서 본방 사수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밑에 하트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슈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 시작한 지 한 달이 마무리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 올해 첫 이제 방송을 또 함께 했었는데 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의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을 때다라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락장에서 다 같이 빠질 때에는 차라리 담담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장이 바닥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이런 장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지수는 추추추 올라가고 종목들이 막 폭등을 하면은 사실 그 투자를 본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만약에 투자를 못해서 소외된 분들은 요새 마음이 좀 급해지거든요. 네. 마음이 급해지면은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엄정화 씨가 출연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재밌게 봤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마인드, 마음, 그래서 질투가 생기죠. 근데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뭐 거봐, 뭐 내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투자는 어차피 자기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 절대평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1년 수익을 맞춰나가는 그러한 운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옆에 사실 작년에는 다 같이 무너지니까 그냥 뭐 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박 소식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들려오죠. 네. 나는 뭐 작년에 번 거 곱하기 몇 배를 벌었어.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이 지금 많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많이 급해지는데 이럴수록 백투더 베이지 원초로 돌아가서 투자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걸 점검하면서 네.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일은 또 벌어지거든요. 네. 그럴 땐 지금 뭘 놓쳐서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못 따라갔을까 네. 그런 걸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점검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투자의 성공 요소를 일단 좀 기억해 봐야 될 텐데 심리 투자의 1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알렉산더 엘더가 3M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 메소드, 머니. 네. 발음 좋으네요. 메소드. 메소드 연기. 예,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역시 좀 세대가 네. 우리는 메소드 거칠게 네. 발음이 나는데 그래도 머니. 네. 머니. 마인드.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는 그 상당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네. 러시아의 심리학자였는데 네.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80년대에.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고 이 주식시장은 인간 심리의 총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해 봤더니 주식시장은 심리다. 그래서 심리만 통제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한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타이트한 손절매 기준을 지키고 여유 자금으로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 심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돈 번다. 네. 그래서 이걸 집대성해서 마이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런 책도 쓰고 책도 한 4권 정도 썼죠. 네. 그래서 30년 동안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금도 내고 있는 투자자인데 네. 이 사람도 얘기한 게 3가지 요소 중에서 돈을 얘기해요. 여유자금. 그래서 돈을 다 투자 명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돈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도 그래서 기법을 만들어 놓는데 손실 나면 안 되니까 하루에 자기가 손실 볼 수 있는 한도를 2%로 정해놓고 2% 나오면 철저하게 로스컷을 해라.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면 수익은 시장에 준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네. 그래서 수익을 주는 기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법을 무기를 몇 가지를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 이 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맞고 틀리고 할 텐데 자기를 믿고 이 기법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시장은 반드시 수익을 준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새 스카이캐슬에서 김지영 선생이 한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예서한테 너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믿지 마. 너 자신을 믿으래요? 끊임없이 부정하라 그러죠. 의심하라고 본인에 대해서. 너는 불완전한 아이니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쇠뇌하느냐고. 네. 스카이캐슬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틀린 얘기죠. 투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 투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기까지 어떠한 마인드셋과 어떠한 기법을 내가 검증했는지 그런 상당히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핸더는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코스톨라리는 뭔 얘기를 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그 코스톨라니의 개 아닌가요? 달걀 모형? 개. 개를 개를 데리고 산책시킬 때 산책시키는 거. 그 기업 가치가 그렇죠. 그 주가 가치가 절대 떠날 수 없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돈 벌고 싶으면 우량주를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잠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수익 나나요? 대체로 수익이 나죠. 우리 시장에서도 매매했던 사람들보다는 왜 대주주가 돈 벌었겠어요? 그냥 주식 갖고 팔 일이 없으니까 갖고 오니까 대주주들은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죠. 네.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사실 증권사에 있으면 계좌 수익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률별로 쭉 한번 조회해 본 적이 있어요. 조회를 했더니 뭐 수천 프로, 수만 프로 난 계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10년 동안 사놓고 한 번도 안 판 거예요. 아모레 같은 경우도 사놓고 한 번도 안 팔고, 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 전공 시절에 사가지고 안 판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10몇 년 동안 했더니 그게 100배, 심하게는 1000배 오른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대신 미래의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사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선택해서 네.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다가 일어나면은 큰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투자의 성공 요소도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코스톨라니가.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역시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돈은 여유 자금이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막 사지 말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지? 이 투자 아이디어는 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신중하게 샀으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구현되기까지 심하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다려서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면은 거기서 수익이 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운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진중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음에도 뭐 전쟁이 난다거나. 지난주에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그 삼양 패키징이 네. 중간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뭐 저기 일양약 뭐죠? 일양약품? 일양약품이 아니고 어디요? 식품이 그 부패해갖고 삼양 패키징 제품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큰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포트에서는 뺐습니다. 손절 처리됐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제품 하자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좋은 모양을 그렸는데 이렇게 운으로 이거 뭐 그런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운의 요소도 있다. 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돈, 여유자금 이런 걸 얘기했고, 첫 시간에 왜 이렇게 투자의 성공 요소를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상당히 투자자 마음들이 이제 좀 급해지기도 하고 좀 심리적으로 네.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투자는 항상 백투더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나의 투자 철학과 투자에 대한 나의 방법 이런 걸 점검하면서 네. 항상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좌 관리를 하면은 네.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장기 게임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수소차 같은 트렌드가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하반기에 이제 5G가 도입되면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어제 짐 로저스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지금 칼 갈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의 성공 요소, 알렉산더 일더의 3가지 요소,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과마크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리윤세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두 분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뉴페이스 시청자분들 항상 환영합니다. 저희 시장의 재발견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습관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자님께서도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박원재 전문가님은 조급해질 수 있는 마음을 늘 차분하게 해주셔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투자의 성공 요소들 짚어봤고요. 또 수소차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소차도 그렇고 남북경협 테마도 그렇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두 테마는 남북경협과 수소차라는 얘기를 또 한 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두 축이 쌍두마차다. 왜 그러냐? 수소차는 정부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탈원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를 이쪽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또 작년 연말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죠. 부품사의 밸류체인이 거의 벤더, 3차 벤더부터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1차 벤더까지 들어오면 국가 경제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네.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수소차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요. 네. 고용 부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이 조선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수소차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자원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 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이 벌어져요. 수소차가 되냐 안 되냐, 뭐 네. 이게 열 효율이 떨어지고 뭐 비싸고 뭐 인프라도 없고 딴 나라는 안 하고 투자하실 때는요. 네. 우리는 돈 벌려고 투자를 합니다. 공부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자원이 집어져서 이 생태계가 될까 안 될까, 구현이 될까 안 될까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의 의지와 현대기아차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돈을 집행한다 그랬죠. 네. 그럼 이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도 작년 출발을 할 때 중국에서 네. 쿼터제를 했었어요. 네. 그것이 촉매제가 되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소차의 미래를 한번 전기차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LNF가 네. 아주 길게 들어갑니다. 2016년, 네. 17년 4월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촉매제는 여기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던 촉매제는 중국에서 우리 중국 시장에서 차를 팔려면 2019년부터 8%는 전기차를 팔아야 돼. 이렇게 이제 쿼터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급해졌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 비율이 1.7% 수준이었어요. 올해 거의 한 7.8%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차의 확장은 중국 시장이 이끄는 거죠. 네. 자, 이걸 보면은 이때도 15,000원, 13,000원 이랬어요. 네. 여기서 출발했던 게 5만 원까지 가면서 이제 쭉 갔는데 지금 수소차는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밸류 체인단이 형성도 안 돼 있어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1차 시세에는 거의 왔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눌림목을 잡을 텐데 네. 이제는 종목을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한 13개 종목이 선별이 돼서 네. 종목이 점점 늘어나서 네. 오늘 또 아마 관심 종목의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 우리 방에서는 그 다 말씀을 드려요. 네. 13개 종목을. 여기서는 좀 짧은 시간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한데 지금 눌림목조차도 주지 않고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시세를 노릴만 하다. 그래서 이거 트렌드임을 믿는다면 아직 시세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남북경협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남북경협주가 이슈가 되느냐 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 확률보다는 아주 그 거칠게 타결될 핵심인 지적자산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게 될 거고 그 대체할 시장은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짐 로저스가 어제 방송 중에 한 얘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가 될 텐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 그루들도 이미 그런 내용을 보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제 아난티의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아난티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네.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벌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 보시면 그 대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슬림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종목도 그렇게 리스크 크지 않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수소차 남북 경협주 어디까지 갈까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 마감 후에 한 종목 관심 종목을 주실 예정인데 요 섹터에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 네. 힌트. 10,000원짜리 굉장히 좋아하는 10,000원짜리를 좋아하는 만원 자동차. 지폐를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습니다. 네, 10,000원짜리를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제시가 될 관심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고요.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종목이 왜 외래어도 있고 영어로 된 종목도 많은데 한글로 된 종목입니다. 네, 랑이님도 오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얘기해 주셨고요. 맥북 프로님께서 네, 구독 이벤트 보고 처음 왔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구독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금 드린다고 했잖아요. 박원주 전문가님께서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번에 네. 그 금괴가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 5천만 원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kg짜리니까 5천만 원이더라고요. 거래를 그렇게 합니다. 금은 그렇게 골드바로 네.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소소하게 한돈. 네, 한돈. 그래도 20만 원 넘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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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저는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에 5천만 원짜리 많이 있으니까. 예. 금괴. 비밀입니다. 저희는 골드바 네. 드립니다. 무려 3분 추첨해서 드리니까 저희 이벤트 영상 클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면 응모가 가능하니까요. 네, 1월 27일까지 무려 3분 추첨해서 드리고요. 황금 돼지가 그려져 있는 골드바 3.75g 한돈짜리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 발표하니까요. 많은 분들 혹시 아직까지 참여 안 하셨다면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롭게 구독 눌러주시고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이제 또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런 투자 멘탈 앞서서도 임문자님께서 그런 투자 멘탈을 박원자 원독에서 꽉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네, 또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계시면 내 순서가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바닥에서 우리는 사실 2000에서 네. 2140이면은 이제 고작 150포인트 올라온 거죠. 이제 고작 150포인트 올라왔는데 네. 섹터별로는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받쳐지면서 종목장 순환매가 돌면 수익률 게임이 대단히 잘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한번 그런 거를 업종 차트를 보면은 좋아요. 네.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지수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위치가 지금 아직까지 주봉으로 보면은 네. 저항대를 뚫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저항대를 뚫는 섹터가 몇 개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게 항상 의외의 곳에서 나오는데 운수장비,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자동차 업종이 이게 꼭 설정이 바뀌어서 잠깐만요. 네. 운수장비 쪽을 보면은 네. 자 보여드릴게요. 이미 뚫었죠. 네. 자 운수장비가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주도주, 수소차, 테마주, 현대차 이런 게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사실 살짝 뚫어가고 있죠. 네. 이런 섹터가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라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증권주가 네. 살짝 머리를 들었어요. 증권주는 좀 보셔야 될 게 네.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부동산을 잡고 뭐 굉장히 원론적인 원칙을 피는데 이제 자본시장 쪽에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도 이제 전향적으로 폐지할 걸 염려하고 네. 전문 투자자 집단 분호도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듯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사업하다가 성공해서 지분 매각한 분들이 네. 그 매각 대부분이 이번에 넥슨도 매각하면은 한 10조 들어온다 그랬죠. 네. 그 사람들이 그 매각한 돈으로 뭐 할까요? 어디 투자 대체적으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대한민국이 드디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금융이 낙후돼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드디어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부동산은요 부가가치 창출을 못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약한 게 이 생태계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생태계가 조목조목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증권주는 그동안에 이제 뭐 성장성이 영 없어서 네. 쳐다도 안 봤던 건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증권주도 좀 바닥에서 탈출할 모습이 보여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동성 장세의 베타 계수가 가장 큰 게 증권주거든요. 네. 그래서 90년 말에 IMF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증권주였습니다. 그때 증권주가 6개월 만에 100배씩 올랐어요. 100배가 상상이 되시나요? 100배요? 네. 상상은 되는데 엄청난 네. 수치죠. 지금 모 투자자문사를 갖고 계시는 분도 퇴직 후 8천만 원으로 SK증권 560원에 사서 그걸 17,000원에다 팔았어요. 그게 딱 8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그 종잣돈으로 이제 자문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증권주가 시장에 돌아 나올 때 베타 계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 그 1년 만에 보여서 증권주도 좀 주목해보자. 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나름대로 끼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옵니다. 네. 최근에 제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제지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스프레드 축소로 그동안 쭉 빠졌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폐지 수입이한 쿼터제를 보니까 더 네. 늘지가 않고 폐지 수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신대양 제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저는 9만 원에 얘기했고 6만 원에 두 번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뚫고 올라오는데 뭐 또 말씀드리지만 기업 밸류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2,300억인데 연간 뭐 올해 네. 1,200억 벌고 내년에 1,300억 벌고 줄어봐야 100억, 200억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개 년도에 시가총액을 버는데 이 시총이 적절하냐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싸죠 아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위에서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왜 상식적으로 해야 되냐면 한국제지 같은 경우는 업력이 50년인데 네. 지금 PBR이 청산 가치가 0.19입니다. 이건 뭐 거의 회사 부도난다고 보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부도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작년 주변에 제가 이 종목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폐지 스프레드 때문에 이제 올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적자는 돌아서기만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 올라서 900억 수준인데 네. 아마 900억 수준? 928억인데 네. 자본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5천억이 있습니다. 싸도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항상 싼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그야말로 술 먼저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은 제자리를 갖다 놓으면은 네. 그게 계속 얘기하는 이건 블래시 전략의 일환입니다.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은 크게 호가창 보면서 내일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지도 않고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대양 제지 사실 작년부터 제지주에 대해서 계속 좋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박원 제지라는 그런 애칭까지 붙여드렸을 정도인데요. 신대양 제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양인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전고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올해 출하이 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결국 실적이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나고 1, 4분기 실적 발표나면은 지금 그 폐지 가격이 국내 이제 소매 집화장에서 나온 게 64원에서 74원까지 한 10% 올랐는데 네. 이게 평균 가격이 14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프레드는 유지되고 올해 수익이 줄어도 1,000억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1년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300억이라면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네, 신대양 재지 앞으로 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 전고점 10만 원대까지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지금 뭐 6만 6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10만 원까지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고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맥북 프로님께서 내일장에 사면 좋을 종목 맞추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장 마감 후에 내일 전략 세우고 내일 관심 종목을 한 종목 이제 전문가님께서 공개를 해주시는데 앞서서 저희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게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좋아하는 자동차주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한글로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해주고 계세요. 맥북 프로님께서 아나운서님 무척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맥북 프로님. 악플사냥꾼님 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악플사냥꾼 대령이요. 오늘은 폭탄을 날려주셨네요. 뭐죠? 가끔 당근을 주시더니 오늘은 폭탄 4개 무슨 뜻일까? 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무로기님께서 앞서서 저 이제 종목 힌트를 드렸더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크크크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시고 이렇게 세팅을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이슈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님께 SK하이닉스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연간으로 보면 최대 실적이고요. 4분기로 보면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일단 지금 오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 4, 4분기 이후에 턴 어라운드가 될 거냐의 관점. 결국 이제 디램 값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네.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낸드 중심으로 가격이 낙폭이 심한데 그건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수익이 그렇게 났는데 올랐나요?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오르죠. 결국 항상 주식은 지금까지는 다 알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겠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를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지수는 오를 겁니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더 계속 이제 나빠지는 게 알죠. 1, 4분기, 2, 4분기는 무조건 나쁩니다. 네. 근데 3, 4분기 이후에 턴 어라운드만 믿음이 생긴다면 20조 버는 회사가 지금 뭐 50조가 안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네. 비싼가요? 50조. 1년에 20조를 벌었는데 올해 감익이 된다 해도 20% 감익 된다 해도 16조를 벌어요. 그런데 50조예요. 비싸지 않잖아요. 퍼밸류로 그저 한 3, 4배. 뭐 그냥 단기순위로 하면 5, 6배인데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주식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오릅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뭐 하이닉스 사장도 삼성전자 사장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비춰볼 때 4차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예요. 계속 반도체가 꼭 말씀드리죠. 필요하다. 어쨌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센터를 지금까지는 위주 전략을 생각했어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이 구글 이런 쪽에 이제 위주를 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작년에 아현동 화재와 더불어서 그것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운됐을 때 해명을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국가 자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서버가 전부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 국가 자산을 다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SK텔레콤부터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를 아마 자체 증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다시 바닥을 치기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1, 4분기, 2, 4분기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 키막 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종목장이 빠르게 돌 수 있는 거죠. 네. 속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서 뭐 실적이 나왔는데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 얘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일단 임문자님께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키움증권이 오늘 좋은 흐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악불사냥꾼님께서도 키움증권 내 종목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증권 업종 아까 또 차트를 보자고 말씀을 주셔서 봤더니 오늘 키움증권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DB금융투자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도 흐름이 꽤 강하고요. 전문가님께서 혹시 보시기에 키움증권이 증권주 중에 탑픽으로 보세요? 탑픽이죠. 탑픽인 게 사실 증권사는 최근에 수수료를 이제 거의 무료로 하는 데가 많아서 이제 사업 비중이 많이 달라지는데 최근엔 신용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거래세를 폐지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매를 많이 하겠죠. 네.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건 이제 어쨌든 무료 수수료가 아닌 회원한테는 수익의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신용 부분도 따라서 늘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당연히 이익 구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머리를 드는 거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도 네. 지금 시중의 부동자금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그걸 자꾸 주식시장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방향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정책 방향 중에서 다행이다. 그러면 증권주가 수혜받을 확률은 좀 있다고 봅니다. 증권주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또 증권주 중에서도 탑픽은 키움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악불사냥꾼님 종목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좀 더우시죠? 더워요. 이게 겨울이 좀 추워야 되는데 겨울엔 이제 목폴라 입고 많이 보내는데 네. 방송국 안도 좀 훈훈하고 그러니까 땀도 좀 비질비질 나고 덥습니다. 열이 네. 많으신가 봐요. 저는 네. 그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시원하시잖아요. 아까 딱 제가 들어오니까 오늘 덥죠? 얘기를 하시는데 더운가요? 네. 좀 덥습니다. 스튜디오가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도님께서도 전문가님께서 좀 더우신가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보니까 지금 옆에서 좀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좀 땀을 식히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 세워주시느라고 많이 좀 열이 나신 것 같습니다. 악플사냥꾼님께서도 박원시 헌터님 투자 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데 흔들리지 말고 쭉 가야죠.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앞서서 키움증권 가지고 있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나스미디어 시장의 재발견 시청자 여러분 제 종목 나스미디어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진짜 오르고 있어요. 나스미디어도 4%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플사냥꾼님 오늘 굉장히 좋으시겠는데요. 키움증권도 6%대 급등하고 있고 나스미디어도 4%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이렇게 차트 보니까 고개를 들고 있어요. 결국 그 틈새죠. 이제 동영상 광고 시장의 강자였던데 성장성이 우려되면서 그동안 쭉 빠졌었죠. 네. 그런데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뭐 동계올림픽도 이벤트도 있었고 동영상 광고를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영화, 게임, 뭐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체 브랜드로 많이 하는데 지금 맞춤형 동영상 광고를 하는 이제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의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다만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를 거의 석권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장성에 많이 훼손을 받았는데 유튜브도 이제 같은 동일 규제를 받을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 동영상은 이제 뭐죠? 패스트 트랙 과금을 하는데 유튜브는 통신요금 하나도 안 내요. 네이버는 700억 내죠.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지금 자꾸 그쵸.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내 기업이 좀 유리할 수 있어서 유튜브한테 좀 불리한 환경으로 가면 나스미디어나 이런 쪽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탈출하는 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섹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불사냥꾼님 보유 중이신 키움증권, 나스미디어 두 종목 지금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야 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둘 다 가져가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자꾸 비중 좀 줄이세요 했던 건 네. 시장의 돌이 썰물로 나갈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이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황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는데 지금은 우리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쭉쭉 들어오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네.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버텨야 돼요. 그렇게 네. 해야 봅니다. 악불사냥꾼님, 네, 지금 두 종목 다 키움증권, 나스미디어 둘 다 조금 더 보유해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나셔서 꼭 수익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9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도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객장 전화 연결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권택중 주임 연결합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활기찬 목소리 참 좋습니다. 시장도 오늘 좀 오랜만에 활기가 있거든요. 네, 마감 직전에 살펴볼 주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은, 어게인, IT, BT,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죠.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뜨거운 반등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됐죠. 사람들 모두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지 않겠냐,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컨센서스 하회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인 쇼크가 났다 볼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주가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좋게 거래량 거의 6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힌트는 역시 삼성전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모든 IT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V자 반등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이닉스도 좀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런 모습을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 발표는 오히려 이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IR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봐 드리면은, 19년도에 장기 투자를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실적 부진은 성과급이나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결국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낸드 수급부터 메모리 수급은 이제 하반기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제 회복은 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라서 IT 쪽은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하이닉스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하이닉스 PBR 1배가 한 5조 원 정도 시가총액 나오는데 5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인텔 실적 발표도 되죠. 그래서 이쪽 IT 쪽으로 당분간은 좀 수급이 꽤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동시에 이제 BT,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또 상승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상한가 나왔던 종목 파미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각처 조건부 승인 기대감이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상한가 보여주면서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좀 눈길이 모여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내일은 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거는 산업부 장관이 첨부해서 2019년 바이오업계 10년 인사회 이런 걸 개최한다고 하네요. 이때 사실 대단한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IT도 한번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IT 섹터 기대해보자. 그리고 간밤에 인텔의 실적 발표도 짚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오늘 마감 키워드를 살펴주셨습니다. 마감까지 5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마감까지 전략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스피 쪽을 주도하는 건 IT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죠. 그러면은 이제 IT, BT가 가면은 결국 이제 양쪽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속 지수 상승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또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 금융 쪽이겠죠. 당연히 이제 증권사 쪽, 그리고 증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 쪽 금융 지주사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호재가 있었죠. 증권 쪽에. 정부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이제 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서 일단 바로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좀 이런 증권거래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얘기를 나눠주었고요. 역시나 이제 거래세 폐지는 증권가 쪽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매매에 있어도 부담이 좀 덜해지면서 좀 더 수익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증권세 폐지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증권 그리고 지주사 쪽 함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계속 실적 발표 오늘 이제 하이닉스 다음 주에는 삼성전기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2월달 계속 실적 발표 나올 건데요.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역시 이제 실적 좀 잘 나올 것 같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다면 뭔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섹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IT 섹터 같이 그동안도 너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빠졌어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섹터도 같이 좀 보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실적주 그리고 좀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과 종목을 베팅해보는, 접근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네, 내일장에 관심 두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내일장 관심 종목은 신대양 재지로 꼽아봤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대양 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죠. 다만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작년 이제 한 가을쯤부터였나요? 크게 꺾여서 지금 가격대까지 왔는데 그간의 상승은 사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폐 골판지 같은 것들을 수집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국내에 있는 이런 폐 골판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상자를 만들던 신대양 재지가 상대적으로 원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을 보게 되는 이런 뭐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주가가 뭐 3배 이상 급등을 했었던 그런 한 해가 됐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좀 우려가 역시나 짚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0만 원에서 거의 뭐 5만 원까지 갔으니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죠. 근데 이제 올해 봤을 때는 그런 폐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 얼마나 크게 급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 폐지 가격은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국내 폐지에서 결국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 환경 규제를 하면서 폐지 수입을 중단했던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폐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폐지 수입을 점점 늘렸고 결국 이러면서 폐지 가격이 다시 수요가 강해지는 모습으로 강한 강세를 좀 띠게 된 건데 또 반대로 보면은 미국 폐지가 갈 데가 없겠죠. 중국으로 가던 것들이. 이런 게 또 국내로 많이 수입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의외로 양쪽에서 좀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장의 우려보다도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9년도 순이익을 예상을 해보면 한 910억 원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퍼가 2.8배밖에 안 됩니다. 퍼가 3배도 안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저렴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분간은 지금 폐지 가격의 상승에 대비해서도 이건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매수에 대한 확실한 희력이 있다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 6만 원 보시면서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신대양 재질 말씀 주셨습니다. 싸도 너무 싸다 이런 분석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 6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권택중 주임과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짠 게 아닌데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박원전 원토께서도 신대양 재질 좋다 얘기를 주셨는데 권택중 그러게요. 주임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은 분들 저희 방송 보셨다면 좋은 종목 꼭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꼭 확정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는 동안 이제 오늘 시장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선물 지수부터 살피고 장마감 살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지수 오늘 오릅니다. 0.82% 2.25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277.05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살펴봅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0.81% 17.25포인트 올랐고요. 2145.03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가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1.26% 8.78포인트 오르면서 704.41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됩니다. 자, 수급 살펴봅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매수를 점차 늘리면서 3,593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또 지수를 좀 방어했던 기관은 오늘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나홀로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총상 위주 흐름 살펴봅니다. 네, SK하이닉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 4분기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뭐 더 이상 나빠지겠냐 이런 예상 그리고 매수세 유입되면서 5%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7만 원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2% 이상 올랐습니다. 43,050원에 현재까지 거래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총상 위주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이 요즘 거래소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강했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인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가 좀 오르면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하락률 상위 업종, 기계주, 서비스 업종 조정받았습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오늘 증권주 강했죠. 키움증권 6%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시총 1, 2위 나란히 올랐죠.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2%대 강세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업종, 네, 빨간불 들어온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1%대 약세 보여줬고요.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오늘 유통주 강했습니다. 4%대 강세 그리고 제약주, 네, 코스닥에 많이 들어있는데 2%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1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정말 발 빠른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보통의 투자자는 어렵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은 계속 1, 4분기 내내 진행되는 확률이 많다랬죠. 그래서 지표 보는 걸 우리 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시장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비차익이라는 게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는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스켓으로 통 사는 거죠. 30개 종목을 사서 선물과 비교해서 싼 걸 팔고 비싼 걸 사는 건데 네. 비차익은 동시에 안 하고 시차를 두는 거예요. 타임 레그가 좀 있는 거죠. 네. 비차익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사고 싶은데 지금 이 맞춰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일단 주식 사고 나중에 선물로 좀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제가 우리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시장이 꺾인다면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험악해지면서 비차익이 프로그램이 수천억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몇천억 나오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억 판 거 가지고 경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장은 시황은 어차피 다 몰라요. 네.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지표를 보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그때 조절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비차익에서 3천억 이상 외국인 매도가 출현하지 않으면 이 지수는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프로그램 매수를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오늘도 뭐 삼성전자, 우리重工,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 한국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리밸런싱 중에서 한국물을 사고 싶으면은 그냥 인덱스를 사죠. MSCI 코리아 지수. 네. 두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은 대충 그냥 한국 지수대로 사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말도 많았어요.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 횡보할 것이다,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뭐 또 많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하고 개인이 7조가를 샀죠. 네. 7, 8조를 샀어요. 이제 계속 개인은 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살 거죠. 시장은 항상 그렇게 손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인은 항상 따라가는 쫓아가는 투자자고 가격 결정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향이 지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은 핫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도 더워하시는 걸까요? 지금 좀 괜찮으셨어요? 좀 이제 지금 얼굴이 빨갛게 되셨어요. 네. 네, 이제 버닝 되셨는데 우리 이제 계좌를 버닝을 해봐야 됩니다. 네. 종목을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10,000원짜리가 좋아하는 자동차주 그 제가 한글로라고 힌트를 드렸더니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께서 세종공업 말씀 주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세종공업입니다. 네. 10,000원짜리 뭐 세종대왕 힌트 네. 주신 것 같고 저도 네. 한글 세종대왕 힌트를 드린 건데 세종공업 자동차주 중에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수소차 그 핵심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정한 수소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눌림목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계속 전환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 주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연기금, 기타 법인 뭐 이런 데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는 게 급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건 다른 종목은 지난주에 미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순간적으로 상한가 치면서 그냥 뭐 따라잡을 수 없게 막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서 세종공업은 급하지 않습니다. 8,000원 조금 언더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놓고 바로 가기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어차피 수소차가 좀 쿨링 다운을 한다면 같이 쉬다가 그 오버행 물량이 정리가 되면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네. 수소차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부품을 합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 공급 시스템. 수소는 열 관리하고 배기하고 이런 거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랜 업력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4년에 아센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거기서 하는 이제 밸류 체인인데 상당히 그 다양하게 수소 관련 부품에 대해서 노하우와 지금 네. 여러 품목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수소차의 수혜주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제 세종공업을 갖고 왔고요. 네. 상승폭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게 다른 종목은 지금 엄청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인데 이렇게 올랐어도 여전히 PBR이 0.4배다. 그래서 그 이유는 최근에 부품주들이 다 실적이 안 좋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앞장서서 옛날의 영광을 찾지 않겠나. 그래서 세종공업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가격을 얼마쯤 매수해 볼까요? 8,000원 수준에서 네. 들어가시고 네. 좀 넉넉하게 보시라고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 잡고 네. 손절 가격은 한 6,000원 잡고 좀 폭넓게. 사실 우리 방에서는 분할로 들어가니까 잘라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원포인트라면 8,000원 수준에서 들어가서 한 13,000원 보자. 그리고 손절은 6,000원 보시면은 네. 뭐 다음에 수소차 이제 2차 랠리를 할 땐
이 종목이 꼭 낄 것 같아요. 네. 수소차 그동안에 좀 포트에 안 담아 두셔서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세종공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주가 13,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박원재 전문가의 말 한마디로 오늘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종목 찾자. 집중해서 종목 찾자. 오늘 장은 집중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더워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너무 많이 껴입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얇게 입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빨리 들어가셔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신 것 같습니다. 이문자님께서 시장이 구유경 아나운서님 의상처럼 빨갛게 양봉으로 마감됐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에 마음 편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주셨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악불사냥꾼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파이팅! 짝짝짝 짝짝짝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많은 시간 남아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종료 후에는 어떤 방송을 볼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헌터스탁을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www.hunterstock.co.k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박원재 헌터님의 방송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근하죠. 그래서 뭐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너무 겨울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훈훈한 날씨에 맘먹게 또 우리 계좌도 빨리 훈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전략과 종목 앞으로도 저희 시장의 재발견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원재 헌터와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